얼음 왕국이에요. 이거 다 제가 부셨어요. 물은 아무리 부셔도 부셔지지가 않는데 얼음은 이렇게 부셔진다. 얼음은 얼음을 녹일 수 없다. 자신 안에 품을 수도 없다. 물이 얼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얼음 위를 막 돌아다녀도 발이 빠지지 않는다. 정말 신기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겨울에 자연은 살아있다. 이미 녹은 얼음은 물이 되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물은 얼음을 녹인다. 물은 얼음을 품는다. 나는 얼음을 부셔 물 위로 띄워보낸다. 그런데 얼음이 물보다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물 위로 뜬다. 물은 참 신비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얼음도 품어주는 물처럼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도 그 이상의 그것을 초월하는 우주를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 존재의 비밀일까? 물과 얼음은 같은 건데 다른 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온도에 따라서 물이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가 형태를 바꾸는 물의 존재가 신기하다. 신기한 물과 얼음을 그려보자. 스케치부터 시작! 얼음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거렸던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려요.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쓱쓱 그려도 괜찮아요. 약간 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발라줄게요. 파란색 종류 여러 가지를 모두 이용해서 발라줘요. 조금 진하게 칠해주기도 하고 조금 연하게 칠해주기도 하면서 그라데이션도 주고요. 물은 투명한데 왜 파란색으로 칠하냐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색상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떤 색상이든 칠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하늘에 반사된 색상이 그대로 물에도 투영이 되기 때문에 하늘 색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좀 더 시원하고 맑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선택했어요. 얼음 밑에는 물을 표현해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얼음이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을까요? 얼음이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 신비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주의 원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우주에는 정말 많은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칠하는 노란색은 약간의 빛 표현을 하려고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림에 노란색은 항상 넣어주는 편인데요. 빛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예요. 진한 파란색으로 하얀색 하이라이트를 남겨가면서 이렇게 칠해주기도 해요. 얼음과 물이 반짝반짝 빛났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보석 같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죠?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 위를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 위를 걷는 건 어머! 위험해!
얼음 위를 걷는 건 정말 아름다운 쇼를 벌일 수도 있어요.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팅을 타면서 멋진 종달새가 되어볼 수도 있네요. 물론 얼음 위를 걷는 것도 위험하죠. 정말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 스릴이 정말 재밌기도 하고요. 넘어지지만 않는다면요. 여튼 전 지금 얼음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채화가 번지는 느낌을 이용해서 얼음에 맨들맨들하면서도 물이 응고된 표현이라고나 할까나?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도 같이 표현해주고요. 거진 파랑색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한 파랑, 연한 파랑. 물을 많이 섞어 쓰기도 하고 물감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형태를 결정짓는 끝부분은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줘야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주의 에너지가 저기 끝에서 끝나니까 저기까지만 형체가 보이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그 에너지를 명확하게 규정 지어줘야 해요. 물의 에너지, 얼음의 에너지, 뭐 그런. 온도에 따라 물이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가 정말 신비한 물체예요. 얼음의 에너지가 되었다가 물의 에너지가 되었다가 나도 변신하고 싶다. 변신술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반짝반짝 너무나 아름다운 얼음이 되고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물이 되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칠해줄게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해놓고 나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정말 어두운 부분이 튀지 않도록 중간 톤도 좀 더 만들어주게 되고요. 완성도가 어디인지 좀 더 머릿속에 그리기 쉽게 돼요. 그림에서 어두움과 하이라이트가 공존하는 것은 그 물체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대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검정색은 아니에요. 검정색은 거의 쓰지 않고요. 만들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섞으면 어두운 색이 만들어지죠. 검정색은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검정 마커로 그려줄 거예요. 얼음을 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표현해봐요.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했던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어두운 색으로 묘사를 하니까 좀 더 반짝거리면서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들죠? 조금씩 이렇게 묘사해봐요. 점점점 찍기도 하고 붓 면적을 넓게 해서 칠을 해주기도 하고요. 선을 만들어서 쭉쭉 그어보기도 하고요. 점, 선, 면이 그림 안에서 모두 보여야지 풍부한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초록색, 노란색도 섞어서 그려보기도 하고요. 밝은 부분은 밝게 노란색과 초록색을 좀 섞어서 물도 좀 많이 섞어서 그려주면 밝은 부분의 묘사가 완성이 돼요. 밝은 부분에도 어두운 부분은 조금씩 있겠죠. 점점점 선,
선 이렇게 그려서 얼음의 반짝거리는 느낌을 표현해줘요. 물 위에 떠있는 얼음 잘 그려지고 있나요? 그리다 보면 그 물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얼음 안에도 상당히 많은 색들이 투영되어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파란색, 저는 파란색을 선택했고요. 여러분은 얼음을 그릴 때 전반적인 색상을 어떤 색상으로 하고 싶나요? 저는 빛 받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는데 이것도 저만의 선택이에요. 어떤 색상으로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지는 여러분들마다 선택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림의 매력이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나만의 개성을 찾아보세요. 내가 보는 세상의 색감은 어떤 것일까? 물의 파동도 그려줄게요. 얼음과 달리 물은 파동이 일죠. 얼음의 묘사를 좀 더 해줄게요. 조금 더 진한 부분을 콕콕 찍어줘요. 부드러운 얼음 위를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전 정말 좋아해요. 스케이트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얼음이 없다면 스케이트도 탈 수 없었겠죠? 썰매도요. 추운 여름에는 얼음이 있어서 얼음을 활용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얼음처럼 물 위를 둥둥 잘 뜨고 싶다. 나는 왜 물 아래로 가라앉지? 얼음보다 가벼울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다 있겠지만 고체가 액체보다 가벼운 것은 물밖에 없다고 해요. 물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자연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다. 물의 속성은 참 아이러니해. 로티가 보는 얼음과 물. 여러분이 보는 얼음과 물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들마다 각 개인이 그리는 그림이 모두 정말 다를 거예요. 로티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또 다른 느낌으로 탄생할 거예요. 로티라는 우주가 얼음이라는 우주를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에너지가 파바방 튀기고 있죠. 붓에 물감과 물을 묻히고 톡톡 털어주면 튀기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물감이 작게 떨어지기도 하고 크게 떨어지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물감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간편하죠? 이제 검정색 펜을 사용해 볼까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줘요. 너무 많은 면적을 칠해주면 안 되고요. 조금만 콕콕 찍어주세요. 밝은 부분도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살짝씩 해줄게요. 화이트 펜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 있죠. 가장 어두운 부분 옆에 화이트를 찍어주면 좀 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물에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좀 더 표현을 해줄게요. 물과 얼음이 만나는 부분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렸던 부분들을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어요. 콕콕 찍어주니까 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더 있죠? 묘사된 느낌이 좀 더 살아났어요. 점, 선을 모두 사용해줘요. 물쪽도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덜 된 것 같네요. 화이트 물감도 사용해야겠어요. 펜이라서 화이트가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강한 하이라이트는 물감을 사용해야겠어요. 물감 조금 짜고요. 붓을 이용해서 콕콕 찍어줄게요. 가장 어두운 데 옆에 콕콕 찍어주면 반짝거리는 느낌이 더욱 살아나요. 어디를 찍으면 좋을지 조금씩 보면서 너무 많이 해주지는 않도록 해요. 근데 나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얼음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얼음은 정말 미끈미끈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밝은 부분에 있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도 더 찍어주고요.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콕콕 찍어줄 때가 재밌어요. 물도 반짝반짝하게 표현해줄 거예요. 물의 파동이죠? 물의 파동이 잘 묘사가 안 되어서 좀 더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물과 얼음의 경계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어줄게요.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디를 더 그리면 좋을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쪽 부분이 조금 덜 완성된 느낌이 나서 좀 더 그려줬어요. 좀 더 완성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중이에요. 중간 톤이 좀 더 필요한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이 필요한 부분, 하이라이트가 필요한 부분 등등 점검을 하는 거죠. 사실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니까요. 어디를 더 하면 그림이 좀 더 괜찮아 보일 수 있는가? 그게 정리 단계에서 할 가장 중요한 감각적인 순간이죠. 물쪽 부분을 좀 더 닦아줬어요. 얼음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요.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찍어주고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완성되었나요? 완성되어 보이나요? 이렇게 완성됐어요.
물튀김 느낌도 있고요. 얼음 느낌, 그리고 그 밑에 물까지 이렇게 표현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